저는 이 글로스퍼 합류하기 전에는 이제 그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할 때 사실은 시장도 알아야 되고 고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종 뭐 법률, 파트너 이런 쪽들도 다 알아야 돼서 그런 거를 사업을 안착시켜주는 제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 전에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프로덕트 세일즈로 있었습니다. 썬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시장에 맞게 가격 책정하고 파트너를 선정해서 어떤 파트너는 이 제품, 어떤 파트너는 이 제품,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그 제품 가격은 어떻게, 디스카운트 레이트 뭐 이런 거 설정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저기 요즘은 조립 PC들 많이 안 쓰시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전 AMD라는 회사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이 각종 OEM 회사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 뭐 HP, 뭐 IBM, 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크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거기랑 같이 해서 제가 있었을 때 그때 키스티하고 기상청의 크레이 슈퍼컴퓨터를 AMD 옵테론 프로세서 기반으로 저희가 한번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굉장히 이제 좀 크게 납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날씨 예보가 썩 좋아지지 않아서 매번 욕을 들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 팔아놓고 왜 날씨는 이렇게 못 맞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저긴 이 회사에 계신 분들이 뭐 누가 계시는지 아니 어떤 일 하는지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을 한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처음에 좀 약간은 의심했죠. 왜냐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의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때였거든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는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서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때 저한테 요구를 했던 것이 본인들은 개발은 잘할 수 있는데 시장에 자기의 프로덕트를 어떻게 인식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는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이었죠. 원래 3개월만 얘기해주고 이제 저는 딴 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제 사업을. 근데 결국에는 제 사업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조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처럼 처음부터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지 완료가 됐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그 ICO란 그런 새로운 유형의 이제 그 투자 방법들이 선보였는데 문제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저희까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냐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었고 저하고 대표님하고 김태현 대표님하고 아마 저희 가서 이제 저희 블록체인이 뭐고 저희는 어떤 일이라고 소개 드린 것만 해도 한 200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갔을 때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블록체인이 뭐고 뭐 이런 거 저희가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그 암호화 뭐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한다고 가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적은 없지만 저희가 그거를 바꾸는데 꽤 많은 노력을 했던 거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말이 길어졌는데 제 소개는 이쯤으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누구를 이제 뭐 어떤 지식을 전달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IT 산업에서 계속 경험해 왔고 당연히 저도 이제 그 스마트 시티, UCT 이런 일에 다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험과 그리고 최근 한 2, 3년 사이에서 있었던 블록체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 공유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은 오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걸 어떻게 넘기나요? 요걸 이게 제가 요 큰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준비할 땐 항상 잘 됐는데 꼭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희도 제안 발표 이런 데 갔을 때 그때 윈도우 업데이트가 나오면 정말 돌아버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영어로 이제 그 자료를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다 영어를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쓰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할 때 뭐 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좀 더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물어봐도 되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언제나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을 일방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끝을 내는 거는 좀 기억에 많이 안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저는 원래 이게 조 같은 걸 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강의장 스타일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어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뭐라 그럴까요? 한번 숙제는 아니지만은 그냥 나라면은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 나라면 스마트 캠퍼스는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많이 아실 테지만은 우선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죠, 그죠? 비트코인도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암호화폐에 투자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혹시? 한 분?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근데 이거 왜냐하면 연령대에 따라서는 사실은 되게 높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 인구 중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사람들의 비례가 한 10몇 프로 정도 돼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그렇게 무슨 암호화폐 광풍이 불고 다들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전 인구로 보면은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연령대를 낮추면은 뭐 굉장히 틀려집니다. 20, 30대 되면은 뭐 한 50% 육박을 해요. 그래도 절반 정도 이제 했고 이제 나이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드는데 얘기가 좀 샜네요.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단순한 데서 시작이 됐죠. 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그 사람이 사람인지 단체인지는 뭐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어떤 정보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그거를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Growing List of Records가 써 있는데 정말 선형적으로 쭉쭉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저장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블록에는 앞에 있던 데이터들의 어떤 축약된 정보가 담긴 그 블록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형으로 쭉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방식이 안전은 한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길어지면은.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방식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식으로 블록을 형성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한번 끊어준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 정의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여튼 시작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점. 그 디자인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라이트만 가능하지, 리드도 가능하죠. 리드 라이트만 가능하지, 딜리트나 마디파이가 안 되는 그런 장점 혹은 어떤 사람은 또 단점이라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게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 각종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암호화폐도 존재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걸 누가 쉽게 바꿔버리면은 유지 자체가 되지 않을 테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달라질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 블록체인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이쪽이 가리나요 자꾸? 시큐리티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그러면 보안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안을 떠올려요. 뭐 누가 해커가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내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그걸 막거나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시큐리티라는 거는 데이터가 위조, 변조되는 그런 상황이나 지워지는 상황을 막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블록체인의 성격은 뭐 암호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까볼 수 있고 언제나 공개가 되는 게 원래 처음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안 보여주고 싶어. 나는 내 데이터를 절대로 남에게 공유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블록체인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담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번호도 뒤에 이제 별표를 표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몇몇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원래 블록체인의 탈중화라는 성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시큐리티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는다는 거, 지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든 무조건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나오고 있는 뭐 그 메신저의 그 기록들을 뭐 이제 다 예전 것들도 이제 다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예전 거를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영원히 남는 거죠. 도저히 지울 수도 없게.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시큐리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이거는 그 나카모토 사토시도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치를 가지고 돈을 거래하자 이걸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블록체인이란 게 워킹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증명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이거 가지고 가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뭐 했었겠죠. 근데 옛날에 정말 피자 두 판에 뭐 비트코인 몇 개를 줬다는 그런 일화에서 또 시작해서 지금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제가 어제 보니까 한 400만 원 좀 약간 넘어가던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거를 돈을 주고 그렇게 사나 할 정도로 이제 가치가 많이 뛰었죠. 요게 그건가? 이 레이저 포인터가 되나요, 이게? 아닌가? 여튼 그 밑에 보시면은 크립토 커런시 그리고 디파짓 위드드로 월렛 온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은행이라는 데 돈을 맡기면은 그 은행은 내 모든 레코드를 다 저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모든 레코드를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돈을 얼마를 넣었고 그 돈을 어디다 보냈고 또 돈이 얼마 들어 그건 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데이터는 볼 수가 없죠. 나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앙에 있는 센트럴라이즈드는 그 은행이라는 데서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고 그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은행이 있는데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원래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돈이 수신고가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현찰이 남아 있는 게 그거를 뭐 1000만 원 늘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데에 컨트롤 항상 받아야 되고 그 은행에서 그 서비스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된 그때가 한창 이제 그 금융위기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저하고의 은행 거래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하고 내가 어느 분한테 뭘 보내거나 어떤 분이 나한테 돈을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을 때 그 기록 자체도 다 이제 노드 안에 다 블록스 안에 다 쌓이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중앙화된 어떤 레저를 가진 은행에서 이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모두가 다 은행이 되시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기록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그 화폐, 어떤 커런시 이쪽의 개념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좀 IT 산업에서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DMS라는 거는 이거는 현재 현존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단어고요. DBMS가 있고 DBMS의 그 약자는 다 아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죠? 저희는 이거를 트랜스페어런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쿠팡에서 뭘 주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베이스에는 쓰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뭐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그리고 뭐 셀렉트 모드로 되는 리트리브 기능이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DBMS의 어떤 커맨드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넣고 빼고 지우고 보고 이런 것들은 그 커맨드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즘 쿠팡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무슨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그 네 가지 기능이 다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물을 하나 주문했다고 하죠. 물을 주문했어요. 나는 삼다수를 먹고 싶었는데 주문을 하고 보니 그거는 삼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주문을 한번 취소를 하겠죠. 취소를 하고 다시 삼다수를 주문을 해서 이 주문을 넣겠죠. 자,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 삼다수가 아닌 다른 생수를 주문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삼다수가 아니네 이러고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 레코드를 지울까요? 아니죠. 인서트를 또 합니다. 이 사람 취소했다고. 그 두 개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딜리트나 업데이트나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DBMS를 보면 어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물론 그런 용도가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BI라고 부르나요? 이 옛날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불렀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얘기를 하더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부르는데 이 요새는 빅데이터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런 경우엔 필요합니다. 각각에 쌓여져 있는 그 분산되어 있는 DB들의 정보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엔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인 서비스를 할 때 보면은 그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얼마 전 얘기인데 어떤 김천인가 하는 공공기관에서 뭐죠? 공익 근무요원이 사고를 쳤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자동차 동호회 회원이었는데 동네에 있는 형들이 주차 딱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신호 위반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다 DB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무하는 그 와중에.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냥 동네 형이고 아는 형들이라서 그냥 좀 잘해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문제 자체가 왜 발생을 했을까요? 보면은 그 사람이 나쁜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있겠지만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DB에서 그걸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범죄 기록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제 절대 우리 사이에 다 그 레코드 남고 그걸 가지고 지워지면 안 되는데 지워진 케이스들이 있죠. 방금과 같이. 그리고 좀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농협이 한번 데이터가 싹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밝혀보면 뭐 해킹이다 아니다 분분했었는데 그 안에서 일하던 어떤 외주 전산 직원이 커맨드를 잘못 날려가지고 아예 그 며칠째 그냥 은행 원장 자체가 그냥 다 날아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겨우겨우 이제 복구는 하긴 했는데 그때 농협이 제가 알기로 한 열흘 동안 영업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참 웃기잖아요. 이 커맨드 한번 잘못 날렸다고 그 직원 하나가. 그래서 그 데이터 날아간다. 그 DB는 DB대로 지금의 그 장점이 있지만은 지금 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투명하게 남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DMS라고 이제 말을 만들었고요. DBMS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DBMS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큰 머신에서 이제 그 안에 데이터 다 담기고 그거를 저 어떤 큰 컴퓨터가 담당한다고 하면은 이 TDMS는 블록체인의 그런 기본적인 기능처럼 노드가 분산돼 있고 그 각 노드들의 각자의 데이터 다 담겨 있고 그거를 네트워크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든 게 하이콘이라고 있는데 그 소스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용도에 맞게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이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쪽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블록체인에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어떤 커런시, 뭐 리워드 이런 거의 개념이 되겠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누구도 변경을 하거나 지울 수 없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하세요. 전정컴 1억 부자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저장도 분산되어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이제 또 이제 블록체인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데이터베이스의 코스트가 기존 DB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비율적으로 비싸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 그 차이가 네. 심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용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산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 그 기존 DB에 비해서 이제 효율이 뭐 지나치게 나쁘진 않은지 질문 잘 해주셨고요. 뭐 그런 이슈가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TDMS는 사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제 왜냐면 컨트롤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HEP라고 하이콘 EP라고 팔고 있는 그런 제품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저희가 저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TDMS는 개념 자체를 주고 있지도 않고요. 마스터 노드가 있고 거기에서 나머지 노드들도 다 이제 컨트롤을 하고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그게 기반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뱅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제 DBMS를 대체하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저희처럼 이제 이 TDMS가 이제 곧 발전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현재도 일부의 기능에 한해서만 DB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근데 DBMS 시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선 가격을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DB가 100만 원이라 쳤을 때 그 DB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또 돈이 5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근데 저희 이제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노드 한 10대까지 가면은 한 110 정도 나옵니다. 현재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프라이싱은 저희가 뭐 맞추기 나름이지만은 지금 당장 DB를 드러내고 저거를 넣겠다. 그럼 저희는 말려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 계정계의 원장 같은 그런 걸 저걸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말려요. 물론 이제 백업용으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그만한 퍼포먼스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규모로 가기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술 개발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이 좀 더 빨리 확산되기를 좀 바라고 있지만은 현재 그런 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고객의 서비스가 중요한 거니까요. 답변이 됐나요? 예. 여기 보면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 영역이 좀 나와요. 핀테크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거버먼트 저쪽으로 가는 시장. 핀테크는 아까 보셨듯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그리고 각자 다 이제 우리 암호화폐라고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을 한번 거래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있으신 분은 아마 그 답답함을 아실 거예요. 제가 저기 있는 분한테 저분의 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아서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보냈다고 컨펌 받는데 한 10몇 분 걸립니다. 그 동안은 내가 이 돈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 딴 주소로 보낸 건 아닌지 그 답답함을 계속 느끼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러죠 이게? 이거 뭐 사이즈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좀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었는지 이더리움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그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나왔죠. 거기서는 전송 속도도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기록 자체와 이 거래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에 있는 그 API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할 수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를 나의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더리움도 내가 누구한테 뭘 보낸다 그러면 한 4, 5분 걸립니다. 요즘은 그거를 개선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가 눈에 쉽게 볼 수는 없지만은 페이먼트나 저런 쪽으로 리미턴스, 해외 송금, 국제 송금 이런 쪽으로도 지금 현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은 아마 네트워크에 부하가 생기면서 이제 뭔가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쪽 영역이 굉장히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랜딧, 뭐 8% 이런 그 투자 상품들이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중금리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낮게 주는 은행과 너무 높게 주긴 하는데 좀 불안한 그런 제2금융권들 사이를 온라인으로 메꾸는 그런 서비스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도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거기다 신청을 해요. 나 아파트 살려고 그러는데요. 돈 1억이 모자랍니다.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올리고 수많은 회원들한테 이 사람 이 아파트 살려고 그러는데 투자해 주세요. 이자는 얼마로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1억을 주는 거예요. 얘가 돈을 갖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재밌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성사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암호화폐를 쓰려는 시도가 지금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제가 어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못 뺍니다. 뺄 수가 없어요. 그 계약 조건 자체가. 근데 암호화폐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상품 자체는 묶어 놓으면서도 암호화폐는 거래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현재는 나와서 이제 실험적으로 좀 트라이 해보려고 제가 할 때는 아마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거버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꽤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섹터고요. 블록체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시큐리티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요새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부터 저희는 저 용어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아주 그냥 스탠다드 그냥 언어가 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은 뭘까? 보면은 이제 그 IT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이 그 보면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오라클 제품명 보면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서버 뭐 몇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엔터프라이즈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대형 기업이란 뜻도 있지만은 저런 규모의 기업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개인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사달라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도 안 살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언제 뭐 다른 일을 할지도 모르고 언제 뭐 세상을 뜰 수도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내가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라는 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도 돼야 되고 메인터넌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돼요. 그런 그 조건들을
과연 블록체인이 갖고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소스 가지고 이더리움 소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수행한다. 저희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어떤 기업에서 그 이더리움 그 소스를 기반으로 저희 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 저희가 부닥쳤던 문제점이 저희 엔지니어들 얘기로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더리움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나누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칙 연산의 나누기. 말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가 사칙 연산을 하는 그 언어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 나누기가 어떤 나누기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펑션 자체를 저희 엔진에 따로 개발해가지고 그때마다 이 함수를 부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퍼레저로 작년에 사업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이퍼레저가 이거 이렇게 세트 만들어서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고 이제 그 너희 이거 쓰면 된다 이렇게 줬었는데 그때 저희가 발견한 거는 이런 오류들이 있었고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도 결국엔 저희가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여튼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기업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기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 체계나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그 향후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고 이게 대형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실 그런 블록체인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가 바로 이거가 된다? 아니에요. 리눅스를 예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은 센터OS나 이런 게 있는데 기업들이 굳이 레드햇 리눅스 쓰는 이유가 있겠죠. 뭐냐? 주요 기능을 좀 더 추가를 했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센터OS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OS 자체에 고장이 나서 이상하다. 그런 경우에 누구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뭐 커뮤니티에 가서 이런 질문하고 이래도 되겠지만은 기업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문제를 해서 서비스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같이 그런 사고 때문에 농협에서 여론이나 이제 그 서비스 못할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리눅스를 쓰고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비싸도 그 사람들의 이제 엔지니어들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레드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몇몇 나가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블록체인도 그렇게 해야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급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솔루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그게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 DBMS하고 시큐리티 솔루션하고 다 해서 합치면 132 정도 나온다고 제가 여기 썼지만은 저희가 실제 이제 그 견적 받아본 거는 이제 100대 150 이 정도 돼요. 이거는 저희가 리스트 프라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게 실제 공급가가 아닌 그 시장 소비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저희 거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외국 거를 조사를 해봤을 때 한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있어요. 예, 더 하세요. 예. 예. 네.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이제 기업이 이제 서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존 그 블록체인의 장점인 투명성을 네. 어떻게 보장하는지 예를 들어 이제 기존 그냥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르게 동시 수정이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는 불가능해야 되지만 이제 타워에서 전부 컨트롤이 되고 있다면은 네. 이제 그런 게 의심이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혹시 그런 걸 어떻게 보장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이제 네 그런 네, 그 이슈들이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런 일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투명성 아니면 어떤 탈중앙화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장점인 투명성, 탈중앙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은 되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DBMS 같은 그런 솔루션을 보셔야 돼요. 이거를 뭐
탈중앙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블록체인 도입한다. 기업에서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DBMS 대신에 TDMS를 도입을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데이터를 절대로 변조하지 알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 거기엔 도입을 하세요. 그거 아니면 DBMS 도입하시겠죠. 뭐 굳이 이렇게 이걸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한 받은 적이 있어요. 노드 6대가 있는데 이거를 차차삭 한 번에 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다 바꿀 수 있지 않냐. 프라이빗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우선은 6대에 있는 노드가 여기 하나의 어떤 블락이 생성되면 그거를 나머지 다 전파를 시키잖아요. 그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데몬이라고 그 부르는 게. 그거를 6대를 다 셧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6대를 다 그 블록을 이렇게 막 조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들을 똑같이. 그런 다음에 다시 데몬도 다 띄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고쳐지거든요. 근데 어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누가 들어와 가지고 뚫고 거기까지 들어온다는 것도 첫 번째의 그 이슈 관건이고 6대를 동시에 차차작 내려야 되는데 6대를 동시에 내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노드에서 올라온 데이터가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고쳐서 다시 올려도 그 노드에 있는 나머지들이 얘는 부정확하다 하고 날려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이제 치환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상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가 와서 진짜 아주 정말 끝내주는 실력으로 정말 끝내주는 네트워크 속도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아예 정말 100%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99.999%안 됩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드 2대 두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거를 블록체인이라 부를 일도 없을 것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노드 6대 이상은 가야 하는 게 저희의 권장 사항이고 그거 이상은 다 하셨어요. 그거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제기되는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은 블록체인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양자 컴퓨팅을 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노드들을 네트워크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그 네트워크 속도를 어떻게 이겨내고 이제 그 할 수 있을지는 살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양자 컴퓨팅이 그만큼 발전할 동안 블록체인도 뭐 마냥 놀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엔지니어들도 그거를 많은 트라이를 해요. 이거를 깨버리고 데이터를 변조를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가 깃허브에 다 소스를 올려놓거든요. 깃허브에 소스 올려놓고 이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다 오픈시키고 니네가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상을 할게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돈이 지금까지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지급한 것 같아요. 이게 소스의 결함. 그렇지만 저희 퍼블릭 네트워크, 하이콘이라는 저희 퍼블릭 네트워크도 아직 뚫린 적은 없어요. 그 소스의 결함이 있어서 그걸 발견하고 뭐 하긴 했지만은 네트워크 자체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결함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게 키사, 인터넷진흥원에서 데리고 계시는 화이트 해커분들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바운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스 보시고 뚫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은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터넷진흥원을 대신해서 이제 저희가 좀 소정의 보상을 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9.999% 얘기를 드리겠죠. 질문의 답이 혹시 되셨어요? 살짝 한 가지만. 예. 그 기업 입장,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변조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투명성,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앞에서 거래 말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래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택배 운송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외부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 않나 그 데이터베이스에. 왜냐하면 기업이 변조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서버를 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노드들을. 그래서 그렇죠. 네. 뒤에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럴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도입하시는 케이스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버 노드 관리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보고 있고 위에 관리하신 분도 계시고
서버를 뭐 올리고 내리고 이럴 때도 다 이제 어떤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요즘 가상 서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그럴 의도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 거를 도입을 안 하시죠. 사실 저희 게 도입이 거절된 사례 몇 번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다 거래 기록에 남고 이거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 그럼 저희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숨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게 그게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저희는 이해는 안 가지만 뭐 그런 업무가 있으신가 보죠.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뒤에 사례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우리 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적 때문에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한번 보시죠. 아 바로 레퍼런스가 나오네요. 이게 저희가 수행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이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냐면은 제안 평가라는 시스템이에요. 한국말로 제안 평가. 그리고 프로포절 에밸류에이션이라고 저희는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써놓긴 했지만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영등포 구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등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기관이니까 아마 지스트에도 그렇게 하시겠죠. 어떤 외부 업체에다가 뭐 발주를 주신 게 있잖아요. 뭐 사무실 공사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저희 보도블럭을 깔든 뭐 물품 납품을 하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제안을 영등포구청도 많이 받죠. 그리고 사업 공고도 많이 내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뭐 영등포구에는 어디 뭐 보도블럭 공사를 이제 뭐 하는데 업체 제안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업체가 손을 들죠. 손을 들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견적 내고 제안하겠죠.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올리긴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요. A, B, C, D 업체가 왔는데 심사위원 5분들께서 A 업체는 뭐 나는 몇 점, 뭐 예를 들어 가격면에서 몇 점, 그리고 뭐 제안면에서 몇 점, 뭐 디자인면에서 몇 점. 다른 심사위원 또 다른 분은 뭐 아 나는 뭐 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그분들이 수기로 써서 그걸 엑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결정을 하고 누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뭔 일이 있냐면은 A, B, C, D 사업자가 있었는데 A가 됐다 그러면 B, C, D가 민원을 걸어요. 짜오친 거 아니냐고. 왜 제가 됐냐.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도 민원 제기합니다. 니네가 이거를 저기 원래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들러리 아니었냐,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공무원은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내야 되고 그거를 성실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하지만 그거는 말뿐만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기로 하고 엑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민원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나 큰 일이고 사업하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이제 어떤 사업 추진하기가 그 민원들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원래는 저희 노원구 지역화폐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제일 골치 아프신 게 뭔가요? 했더니 저게 제일 골치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그런 일인데 뭐 수행도 했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린 거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다 기록을 하셔라. 그리고 또 모바일로 웹으로 언제든 가능하게. 심사위원이 딱 한 번 보고 이렇게 점수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간을 좀 둡니다. 뭐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내가 이제 7점 줬는데 아 얘는 이상하다 4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수기로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점수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점수만 나가는 거죠. 그 과정 자체는 기록이 안 되고. 그래서 블록체인에 심사위원들이 다 점수를 다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1일 날 오후 1시 반에는 이분이 7점을 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뭐 5점을 주셨네. 그 다음 날에 또 9점 주셨네.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요. 그래서 최종 점수는 얼마 이래가지고 그게 다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전혀 고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 서울시에서 나오는 반부패 무슨 그쪽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이런 방법 뭐 고맙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영등포구청에서는 저희가 다 제안 드리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 그걸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블록체인이 이런 용도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저희랑 얘기할 때 작년에도 좀 힘들었던 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퍼블릭 블록체인은 꼭 그 용도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용도가 이따시만하다 그러면은 암호화폐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다 그 돈 관련되는 거니까 글로 가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사실은 쓸 수 있는 용도는 굉장히 무한하다.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얘는 요 용도만 써요 라고 얘기하진 않죠. 오라클로 이런저런 서비스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노원 지역화폐 그의 얘기가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의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된 그런 계기도 됐었고, 이거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좀 많이 배웠던 그런 사례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가 얘기할 기회도 안 주셨어요. 이거 블록체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던 그 업체, 노원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계속 가서 우리는 그런 데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냥 블록체인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가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달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사시면서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를 오라클에 달라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을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떤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느라고 꽤 고생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제안을 한 10건은 한 것 같아요. 뭐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일을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안서 드리고 그때마다 설명하고 발표하고 뭐 이랬다 많이 했었는데 다 이거저거 다 뭐 잘 안 되다가 그냥 그때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요새 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랬더니 이 노원구가 이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구 중에 하나예요. 서울에서도. 그런 데가 영등포구가 있고 노원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봉사를 하면은 바우처를 준대요. 노원이라는. 그 바우처를 가지고 구청 내에서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거저거 지하철은 아니고 저기 뭐 주차장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구청이 관리하는. 근데 사람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죠. 사실 이 백화점 상품권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지갑에 껴놓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다 까먹고 있다가 이제 안 쓰고 나중에 보면 이거 있네 이러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손쉽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도. 근데 어느 특정 지역에만 가야 되고 특정 가게에만 가야 되고 구청 하는 데서만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써야 되는 그 상품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원하지 않았던 거죠. 굳이 그걸 뭐하러.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활동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이거를 봉사활동을 많이 좀 활성화시켜서 그 구청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많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구에 있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그러면은 한번 모바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데 대신에 암호화폐로 한번 그러면은 리워드를 한번 줘보죠.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암호화폐 이런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안서에도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절대 넣을 수가 없었고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이런 식으로만 됐었고 조례도 저희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이제 가이드 다 드렸던 기억도 나고 시민단체들 하나하나 다 이제 설득하면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IT 솔루션 뭐 이제 서비스 공급업체에서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저희가 그렇게 했던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앱도 만들어 드리고 이 봉사활동을 이제로 받은 그런 노원이라는 화폐를 가맹점도 많이 늘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맹점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도서대여점 이런 데서 가서 쓸 수 있게 하고 당연히 이제 리워드도 금방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한번 진행됐을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저거를 저희가 개발하고 이제 실제 구축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구청에 계신 분들 설득하고 이 작업이 한 6, 7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처음에 저희한테 많은 거를 좀 배우게도 했었고 저희가 많은 거를 좀 느낀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실제 저희랑 진행하고 계신 데도 있으세요. 목적은 여기는 봉사였지만은 어디는 관광 활성화, 어디는 지역 경제 어떤 경제력, 어떤 화폐를 돈을 지역에서만 유통되게 하자는 외부로 유출 안 되게. 뭐 지방자치단체들 고민이 다 그거더라고요. 돈을 여기서 도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시 예산으로 발주를 다 시켜놨더니 돈의 한 80%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거기 있는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여기 있는 업체들이 좀 잘 되게 하고 또 서울로 그 돈이 가더라도 다시 이 지역에 와서 이 유통이 되거나 좀 투자가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다 서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지역 화폐를 지금 추진 중인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좀 핫했었는데 사실은 뭐 지나간 얘기 뭐 한번 재미로 들려드리면 제로페이 때문에 조금 좀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제로페이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줄 아세요. 아닌데 그거는 이제 수수료를 안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계좌이체 같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고 서울시에서 잘 되면 그거 그냥 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중간에 좀 스탑하신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요즘은 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좀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뭐 추진하자 그런 얘기가 오가는 상태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 저희가 프로젝트 수중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하이콘 EP라는 저희 솔루션을 한 게 아니라 하이퍼레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하이퍼레저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또 앞에 이제 IBM이라는 그런 또 레이블이 달리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여튼 이거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산에 부두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부두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컨테이너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에 대한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이 다니는데 그 서류를 받고 또 이제 또 출입하면서 이거 반출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부두로 가면은 또 이거 반입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이 서류에 뭐 문제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걸 잃어버린 경우가 많대요. 그 기사들이. 뭐 이 자기 컨테이너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당연히 종이도 뭐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겠죠. 잃어버리면은 그 컨테이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는데. 아예 나오기 전에 잃어버렸으면 더 새로 발급받겠죠. 나왔는데 잃어버리면은 이거를 뭐 반입을 하는 그 규정 절차 자체가 안 되니까 멍하니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몇몇 경우에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들을 좀 완전히 밝히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서류를 좀 조작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안에 무슨 예를 들어 화학약품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정말 뭐 식약처든지 아니면은 뭐 검경에 어떤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물품들인데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래서 부산항만공사에서 이제 나온 사업이 뭐냐면은 이거를 다 전산을 하자.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누구도 바꾸면 안 되고 절대 변경돼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트럭 기사, 컨테이너 기사들이 이제 뭐 이제 태블릿이나 자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이거를 바로 보여주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바로 이제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만 띄우면 보면 되는 거죠. 들어갈 때 반입을 할 때는 뭐 이거 보여주고 반출할 때 이거 보여주고 거기 있는 데이터는 기사가 넣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 넣는 거고 그거를 뭐 내가 여기서 고치거나 뭐 하거나 입력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는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돼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더 확산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광양이나 이런 쪽까지 지금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약간 처음에 저항이 많았었어요. 블록체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뭐 이제 암호화폐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저항이 많았고
굉장히 좀 특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몇 개가 없어요. 이게 뭐 사실은 뭐 온라인 쇼핑몰도 아니고 정말 부두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액션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래 자체가. 그래서 거기 몇몇 업체들하고도 좀 많은 얘기를 했었어야 했고, 지금은 그분들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딴 데다가 해보자고 얘기하시는 다른 데서도 뭐 많이 긍정적 검토하신 것 같아요. 또 곧 뭐 이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항만에서도. 업뮤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 저희가 좀 약간 미친 짓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사실 저희 여러분들 많이 듣는 뭐 멜론이나 뭐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돈이 요새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저도 뭐 사실은 요새는 잘 안 듣는데 옛날에 뭐 스트리밍 한창 뭐 제가 듣고 이럴 때는 4,000원, 5,000원이면은 그냥 다운로드는 안 되지만 스트리밍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뭐 올랐나? 많이 올랐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돈으로 사실은 그 가수들의 돈을 그렇게 노래를 듣는다는 게 사실은 말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MP3가 거래될 때는 한 곡당 1,000원, 1,100원 그랬었어요. 가수의 그 MP3를 하나 살려. 그럼 다 합치면은 한 10곡 되니까 한 11,000원 나오잖아요. CD 한 장 사는 그 가격이 이제 그 MP3에서도 유리가 좀 유통이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침 좀 재미있는 게 저희한테 찾아온 그 외부 업체가 있었어요. 저작권 유통을 굉장히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러려면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 기록을 다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래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럼 자기네가 플랫폼을 만들 테니 블록체인 쪽에다가 이제 그 넣는 작업은 우리가 해주시고 글로스퍼가 그리고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합시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그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받아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별 얘기가 없더니 본인이 뭐 ICO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더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합의했던 조건이 있었어요. ICO는 안 된다. 돈 보고 그럴 거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럴 거면 참여 안 할 거다. 우리는 투명하게 저작권이 유통되는 그거를 보고 싶은 거지. 플랫폼도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서 이거 가지고 ICO로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모집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래서 결국은 결별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걸 끝까지 밀고 간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뮤지션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리ኳ이어먼트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은 그리고 내 음악을 홍보를 해주는 유저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리워드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고 싶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죠. 생각을 해보니 멜론에서 내가 아이유 노래가 좋아가지고 내 친구한테 아이유 한번 들어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 받은 리워드가 있었나? 아니죠. 없거든요. 그냥 뭐 내가 좋아서 했지.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네가 받은 그런 리워드나 어떤 뭐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네가 거의 다시 이제 뭐 펀딩을 받아서 노래를 또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는 통에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웹으로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모바일 앱도 지금 거의 파이널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업뮤직이라고 해서 저희 그 앱도 있고 이제 웹으로도 다 들을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 구축이 거의 한 90%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넣는 건 다 괜찮은데 여기에 돌아가는 리워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노래를 듣는다고 해줄 것인가? 아니면 친구한테 권유를 할 때 뭐 해줄 것인가? 아니면 좋아요로도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책이 아직 수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거 세팅이 끝나는 대로 아마 곧 이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저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 산업 조사를 해본 결과 뭐 요새는 플로라는 게 뜬다면서요. 플로라는 뭐 서비스가 있다던데 저는 뭐 그쪽은 잘 안 들어봐가지고 저희 멜론까지였어요. 저는. 근데 그 보면은 정말 돈 벌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시장 점유율을 한 30%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저작권료도 뭐 우리 그렇게 지금 뭐 이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된 저작권료 못 받는다 그러지만은 거기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시스템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뭐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사용비는 내야 되거든요. 그거 내야 되지. 그리고 마케팅비 엄청 들어가요. 사람이 가입한 사람이 많아야지 당연히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뭐 몇백억 정도 씁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되고 저희가 이걸 시작을 하고 이제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이 플랫폼 자체로 어떤 수익을 낸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도 이제 그 어디 이제 음악 그 연습실에서 혼자서 이제 고생하고 있을 그럴 사람들이 자기가 쉽게 이제 데뷔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이제 그 운영될 수 있는 뭐 암호화폐가 됐든 아니면 리워드 포인트가 됐든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쏴주면서 이 사람이 더 이제 작곡 활동이나 아니면은 연주 활동이나 노래나 이런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와 있는 거는 앱하고 이제 웹은 거의 한 90% 와 있고 마지막에 그 리워드 시스템이나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저 레퍼런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현재와 미래 한번 보죠. 앞에서도 뭐 설명드렸겠지만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현재 저기 저 제일 사람들 많이 뛰고 있는 저쪽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있었고 저거는 정말 그냥 비트코인이 오퍼레이션 되는 그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런 블록체인. 이더리움 저기는 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때 그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더리움까지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쓰고 그리고 이더리움 DM 만드는 사람들도 많죠. 세 번째가 이제 퓨처 제너레이션인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 업계의 그 가장 퍼블릭 블록체인 쪽으로 가장 개선돼야 될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로 무슨 뭐 어디에다가 뭐 기록 하나 하는데 뭐 10몇 분 걸리고 이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서울의 그 반포의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가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주말마다 뭐 운동도 할 겸 뭐 그거 보면 한 10,000원이면은 양말 한 5켤레 사거든요. 그렇게 이거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돈 한 2만 들고 나와가지고 뭐 우동도 한 그릇 먹고 이제 양말 같은 거 사고 아니 조금 이쁜 그릇 있으면 하나 사가지고 우리 뭐 딸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 비트코인 결제라고 한 2년 전에 이 다 스티커가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알리페이 스티커 붙듯이 이렇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작년이었나? 가서 양말 사면서 우리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었죠. 비트코인 결제 하시는 분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2번 해봤대요. 그 후로는 안 한대요. 왜냐하면 찾아온 사람도 없거니와 한번 해봤는데 무슨 결제하는데 무슨 10분이 넘게 걸리고 이건 도저히 나는 못 쓴다.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양말 팔고 있는데 양말 한 켤레에 내가 뭐 1,200원 남겨가지고 이렇게 장사한 사람이 빨리 팔고 빨리 돈 받고 이게 우선이지. 내가 이거 몇백 원 벌자고 이 10분 기다려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이거 장사 못 한다. 사실은 반포 지하상가에 있는 그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거기에서 뭐 몇백만 원짜리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런 수준의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현재 개발하는 사람들이 속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처럼 D앱을 서포트해서 이제 많은 에코시스템, 생태계로 부르는 사람들의 우군을 많이 모으려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쪽 일을 많이 했었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는 굉장히 비싸고 마진도 좋거든요. 외국계 기업 제품들이. 요즘은 뭐 경쟁을 많이 해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을까? 우리나라도 뭘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라클처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옛날에는 처음부터 그 기술을 예를 들어 오라클 DBMS를 만들었을 때도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처럼 발달돼 있던 시기는 아니다 보니 기덥도 없었고 당연히. 이 솔루션은 무조건 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천 기술도. 그 내부를 까볼 수가 없으니 뭐 비슷한 걸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노하우는 정말
뭐 대단하고 사실은 미국이나 어떤 그런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세서를 만들고 그거 기반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걸 트라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텔이나 뭐 아니면은 저기 선의 그 스팍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드랍이 다 된 이유가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만들려다 우리가 좀 비슷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만 뒤치져지는 거예요. 얘들은 이만큼 가 있을 때 우리는 이만큼 가 있는데 가격은 얘네 거보다 더 비싸고 이런 수준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DBMS 같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블록체인은 신기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소스를 다 공개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좀 더 애드를 하고 그래서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다 소스 다 공개합니다. 기덥이나 이런 데다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느 한 회사가 어느 한 집단이 블록체인 기술 여기가 있다. 뭐 하이퍼레저는 여기에 기술 순위 있고 우린 여기다. 그렇지 않아요. 하이퍼레저나 소스나 아니면 다른 그 중국에 있는 뭐 어떤 블록체인 업체들 소스를 다 해보면은 방향도 틀리고 장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 TDMS에서 뭐 DBMS, 오라클 같은 존재를 갖고 있는 TDMS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기술 수준도 비슷하고 서로 차용하면서 발전을 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저희가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의 그 솔루션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 현재로서 저희 기술이 이렇게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는 절대 아니거든요. 사례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제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다 가능한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솔루션이 해외에서 정말 좀 어댑션이 되고 그리고 잘 팔리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싶어요. 하도 이제 외국 물건만 한국에 파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 저희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블록체인 업체들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블록체인이 현재 와 있는 그 위치를 이제 가트너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모든 수많은 기술들이 이제 블록체인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딱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디스일루전먼트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 시기예요. 블록체인 과연 이게 필요한 기술인가 이런 얘기가 기사에 심심찮게 들려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확 떨어진 다음에 그 기사들이 엄청나게 막 양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제 이렇게 내가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 이 기술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딱 현재 블록체인이 거기에 와 있고 그 다른 기술들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 있어요. autonomous vehicles라고 자율주행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어떤 어답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지금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사이에 많이 확산되고 어답션 될 것이라는 게 이제 가트너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누구한테 이제 이 블록체인을 써서 이런 걸 만들어 보세요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설득을 하나 다 했어야 됐고 아니 내가 오라클 팔면서 오라클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 얘기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뭘 할 거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라고 와요. 오히려 난 뭘 할 거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럴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제 그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제 이 블록체인 이게 시대가 과연 블록체인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 제가 다녀보면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많은 걸 하시려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되는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제가 얘기하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그리고 TDMS 기능을 완벽히 갖춘 그런 솔루션들이 5에서 10년 안에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일 걸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블록체인 그거
이거 뭐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제가 디자인을 잘 못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블록체인의 이 기술의 미래는 전 이렇게 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회사들이 다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저희가 보는 거는 블록체인 코어를 만드는 기업은 더 이상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그 최근에 본 적도 없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해외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홍콩이나 싱가폴 뭐 이런 데도 많이 이제 다니긴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신에 블록체인, 나와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오스라는 중국에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몇몇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도 생겼고, 블록체인 D앱 전문 개발사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있겠죠. 이게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은 이제 거기가 만들어주는 그런 데도 있고요. 우리 마치 모바일 앱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는 블록체인 코어 테크놀로지 자체는 아주 소수의 그런 기업들만 이제 더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앞으로는 D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블록체인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이 뭐 퍼블릭 블록체인 세상을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둘 다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고 정의를 해봤을 때는, 첫 번째, 성능. 이거는 단지 이제 코인을 누가 누구한테 주냐, 그게 몇 분 걸리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기술 수준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거든요. 클러스터링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많이 이용해서 옛날에 속도가 10이었다 그러면 지금 100, 뭐 그 이상도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물론 하드웨어가 그만큼 발전한 것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도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TDMS, 뭐 블록체인, 이게 과연 지금 현재 DBMS가 제공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제공해내느냐? 정답은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이 TDMS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에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하시면 안 되고, DBMS에 들어간 데이터를 TDMS로 옮겨가지고 어떤 기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시라고 하겠지만은, 이걸 리플레이스 한다? 그거는 저는 지금 현재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작은 부서 단위의 아니면은 각 지점 단위의 어떤 업무들,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증빙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는 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뭐 은행 계좌 뭐 확인서 이런 것들 내는 그런 것들, 증빙들, 누구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시비를 걸지 않게 하는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에는 도입을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는 권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투명성 보장 어떻게 하냐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지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투명성은 이 솔루션이 블록체인 솔루션이 얘는 진짜 투명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오히려 퍼블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회사나 단체가 만든 그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거기를 공격을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트랜잭션이 깨지는가 아니면 내용이 번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이런 데, 아니면 이오스, 뭐 트론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 이거하고 반대로 가는 데가 있긴 있어요. 하이퍼레저는 퍼블릭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 어떤 지갑이나 이제 그뭐 암호화폐 지갑이나 아니면은 코인이나 그런 기능도 없어요. 물론 프라이빗 전용으로 만들었으니까 기업들을 쓰라고 블록체인의 기능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완벽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만든 소스가 이거 완벽하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런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소스 까고 퍼블릭으로 해서 저희 하이콘이라는 암호화폐가 돌아다니는 거를 다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가 들어와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일부러. 근데 아직까지 사고는 발생하진 않았어요. 저희 뭐 키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리포트는 따로 없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라는 기능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구축해 놓은 블록체인 노드를 가지고 지금은 제한 평가만 쓰고 있지만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지역 화폐도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블록체인 노드들을 쭉쭉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성능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딱 그냥 그 용도로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 확장성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게 이 노드를 계속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프라이빗에서도 물론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그걸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비스를 확장을 하죠. DBMS 이거 성능 뭐 이 캐파가 이만큼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아예 업그레이드 못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시장이 원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이네요. 좀 쉬시죠. 아유, 저도 목이 마르네. 예. 예. DBM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크릿 말이 안 나오시죠? 질문을 못 하시겠어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예.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술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보안의 어떤 침해에 대한 오버헤드하고 네. 아니면 그 블록체인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침해를 아까 DBMS 쪽이 예를 들어 소위 오버헤드가 한 130 정도 된다 그랬고 TDMS가 한 1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가격대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예. 그걸 가지고 좀 유출해 본 건데 네. 예를 들어 DBMS 쪽에서 보안이 어떤 한 100이라 한다면은 100 정도가 들어간다 하면은 네. 블록체인에서는 한 70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 130이라고 해서 30이라는 오버헤드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안 보여주기 위한 그 보안 솔루션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 까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네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솔루션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솔루션들이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거 안 지워지게 DBMS의 데이터를 안 지워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은 권한 관리,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에 따라서 얘는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누가 쳤는지 누가 뭘 했는지를 다 로그와 그 심지어 어떤 솔루션은 이 커맨드가 오가는 그 마우스 오가는 것도 다 동영상에 저장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사고를 막진 못하지만 나중에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이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DBMS 자체는 그 기능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TDMS라고 하는 제가 부르는 블록체인은 아예 그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트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이 헛나왔지만은 서비스를 하는데 주민번호 같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아무리 블록체인이지만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는 안 되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경우에 요거를 별표로 이제 뭐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을 TDMS 적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에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르게 좀 풀어야 됩니다. 개발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변조되지 않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들어간 코스트가 저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도 100% 해결은 되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처럼.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